그럼 영우님은 지금 주식 거래하시면서 수익을 보고 계신 중인가요? 이번에 제가 주식 계좌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급락을 할 수 있겠다 2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현재까지 그래도 한 4천만 원을 시작해서 가까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4층에서 요즘 자주 보이시잖아요. 제가 자주 마주쳐가지고 두 분 왜 계속 오시지 싶어가지고 인터뷰 좀 요청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코인하는 남자들 채널의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하는 남자들에서 닉네임 우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분 여기 어떻게 계속 출근하게 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돈깡님 찾아간다 컨텐츠에 출연하게 됐는데 돈깡님이 혼자 트레이딩 하는 거 힘들지 않냐, 너무 힘들면 나중에 찾아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해 주셔가지고 이제 혼자 트레이딩 하는 게 너무 지쳐가지고 형한테 찾아가도 되겠냐, 같이 해도 되겠냐 여쭤봤더니 형님이 홈케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드님께서는? 저도 얘가 같이 가자길래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그러면 또지님은 왜 같이 안 오셨죠? 또지는 직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출근을 못해요, 여기로. 네. 직장 생활 하시고 계시고 네. 여기서 좀 거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왜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지? 왜? 상관없어요. 화내고 막 이런 거. 그거 상관없어요. 네, 말해도 괜찮아요. 좀 무서우시구나. 전업 트레이더로서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는 혼자서 거래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가지고 그 외로움과 그 지침이 되게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다 같이 뜻 맞는 사람들이랑 거래하니까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요새 너무 즐겁습니다.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완전 정반대 기계적인 대답이 술술 나오는데요. 네, 좋습니다. 두 분 이제 원래 코인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두 분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16년 그쯤부터 했으니까 한 8년 정도 전업 투자했던 것 같아요. 저는 21년 2월경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3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월 평균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저는 일단 제가 카페에 일지 올린 거 500만 원으로 올해부터 시작한 게 있거든요. 지금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만 원으로 2억 5천. 네. 저는 단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월 평균 이런 게 사실 좀 의미가 없고. 좋습니다. 이제 영우님은? 네, 저는 이제 21년 2월경에 코인으로 투자를 처음 접해서 그때 당시 한 소액 20만 원, 40만 원 이 정도를 해보다가 정확히 전업으로 시작한 지는 21년 5월 20일에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달에 그 두 달 차부터는 평균 1000만 원 이상씩 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도 그럼 저희 회사에서 같이 트레이딩 하실 때 코인 투자 주로 하고 계신가요? 네, 저 코인 투자하고 있어요. 옆에서 막 주식으로 갈까 말까 고민 엄청 하거든요. 여기 하는 얘기 듣고서 자기도 따라한다고 따라 사고 그거 안 되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영우님 요즘에 주식에 관심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올라왔거든요. 네. 요즘 주식 투자해보고 계시지 않아요? 좀 어떠세요? 요새 주식장이 에코프로를 필두로 변동성이 되게 큰 장이잖아요. 또 트레이더들한테는 이런 변동성이 되게 중요한 재료라서 요새는 코인보다 사실 주식이 거래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주식을 한번 도전해볼까요? 제가 주식을 처음 접한 거는 이번 연도 3월부터 시작해서 3, 4월에 한창 EV 첨단 소재랑 자이글이 필두로 2차 전지가 시작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그때 3, 4월에 한번 도전해보고 아 주식이 진짜 어렵구나 라는 걸 느끼고 다시 본진으로 돌아갔었는데 이번에 에코프로를 필두로 변동성이 엄청 큰 장이 시작돼서 다시 한번 도전해봤는데 뜻밖에도 되게 큰 수확을 얻게 돼서 요새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님께서는 주식 거래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저도 4월에 에코프로 80만 원 찍고 조정 왔을 때 그 직전에 있잖아요. 저도 그때 주식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참전을 안 했는데 저번에 포모를 느끼고 저도 주식판 이제 해봐야겠다 해서 80만 원대 했는데 그 이후에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영호가 포모를 못 이기고 150만 원 찍었을 때 했는데 또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참고 제가 포지션 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느라 일단은 코인에 머물렀어요. 그럼 영우님은 지금 주식 거래하시면서 수익을 보고 계신 중인가요? 이번에 제가 주식 계좌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급락을 할 수 있겠다. 또 제 주 거래화 중 하나가 낙주 매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크게 조정을 받고 데드캣 바운스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2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그날만 3%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현재까지 그래도 한 4천만 원을 시작해서 5천 가까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두 분 지금 뭐 코인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다가 주식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약간 주식과 코인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 두 분 느끼시기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장 열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주식은 정해져 있고 코인은 24시간 돌아가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큰 차이 같고 그리고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성숙하지 못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코인은 코스닥보다도 성숙하지 못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성숙하지 못하면 심리 날 것 그 자체로 반영이 되잖아요. 뭐 군중 심리가 잘 반영돼서 막 우르르 올랐다 우르르 내렸다 그 차이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영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차트 위주보다 심리 위주의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주식장에 참여하게 된 것도 주식에서 원래는 뉴스나 재료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이번 에코프로는 사실 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아 이건 심리적인 게 더 많이 반영이 됐다 싶어서 참여하게 된 거라 사실 이번에 이런 광풍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제가 주식을 하긴 살짝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주식과 코인의 대표적인 차이는 실제 근거가 있는 것들로 쌓여진 자산과 코인은 아직 실체가 없는 근거들로 쌓여진 게 많으니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차이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그러면은 차트의 움직임에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군중의 심리가 차트로 보인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동의합니다. 원래 그 도지코인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막 오르고 내리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박순혁 그분이 뭐 유튜브에서 뭐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굉장히 이번에는 그게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코인 하는 사람도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인 차트의 움직임이랑 주식 차트의 움직임이 비슷할지 아니면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을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번 에코프로와 관련해서는 조금 비슷하다고 제가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 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 주식하고 코인 투자를 병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른 트레이더 분들 주식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코인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두 시장을 병행해서 자산을 배분하거나 병행해서 거래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좀 더 단점이 많은 것 같으세요? 제가 4월에 그렇게 병행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제가 두 가지 다 모두 챙기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좀 더 집중하면 어쩔 수 없이 한쪽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병행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되게 아이러니한데 저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 사실 안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번에 할 때 주식장과 코인장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간의 변동성이 가장 크게 가져지는데 저도 아예 코인장을 포기를 하고 주식장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참여자들도 모두 말하듯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한번 그냥 경험을 쌓고자 참여를 해봤던 거고 저도 코인장이 본진이라 한쪽에만 집중하는 게 더 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이번 2차 전지의 변동성과 관련해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으로 주가 변동이 좀 컸잖아요. 그러면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보통의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누가 인플루언서가 트위터 한 거 따라가거나 그러니까 약간 우르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오르고 뭐 말하면 우르르 달려가서 다 팔고 원웨이가 약간 많다?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코인을 겪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정말 근데 코인판의 대표적인 사건인 도지코인 때 차트의 움직임이 진짜 이번 에코프로랑 정말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르고 내리는 속도나 등락의 비율, 폭이나 빠질 때 급격한 패닉셀이라던가 그런 느낌이 정말 흡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그럼 또 말씀 듣고 궁금해진 게 주식 같은 경우 뉴스나 뭐 이슈, 공시라던가 이런 걸 재료로 가져와서 그 근거를 기반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를 하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 트래킹하는 어떤 근거나 이슈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코인 매매할 때는 주로 그렇게 시나리오 짜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 일정 같은 게 있는 게 토큰 언락 스케줄 이런 게 다 공시가 돼 있어요. 뭐 1년 뒤에 뭐 매달 얼마씩 풀린다, 뭐 매달 며칠에 풀린다 미리 알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호재가 있는 거를 내가 조금 더 빨리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 짜서 매매할 수도 있죠. 저는 국내 거래소 위주로 거래하는데 국내 거래소 위주로 거래하다 보면은 종목들이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뉴스 없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 뉴스 없이 오르는 것들도 차트적으로 되게 오래 눌려 있다거나 거래량이 터졌다거나 이런 포착할 수 있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흔적들을 하나 둘씩 모아둔 다음에 그 종목이 움직일 때 같이 탑승하는데 돌파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코인판도 진짜 근거 없이 오르는 것들만은 아니고요. 여기도 나름의 근거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에서 거래하시면서 갖고 계신 트레이딩 노하우가 주식 시장에 접목해 봤을 때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코인도 섹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섹터를 잘 알고 있어야지 시나리오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섹터에 대한 공부만 잘 돼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말 있잖아요. 투자를 투자로 대하면 투자고 도박으로 대하면 도박이다. 근데 코인 시장에서 대부분의 기법들이 주식 시장에서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하시던 분들이 코인 시장에 와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동강 형한테 그 얘기를 한번 들었을 때 코인 시장은 되게 날 것 같다. 때가 묻기 전에 주식 시장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이 뉴스나 이런 재료나 시가총액 실제로 나오는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심리가 적용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거는 같다고 봅니다. 테마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 안 지켜도 기대감만으로 가잖아요. 코인도 그냥 다 기대감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그 영호님도 궁금하신 거? 2차 전지가 주춤하고 나서 빗썸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잠시만 그렇게 하면
제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2차 전지가 150만 원 찍고 나서 살짝 또 주춤은 하고 있잖아요. 뭐 변동성이 워낙 크긴 하지만 2차 전지가 그렇게 살짝 주춤했을 때 그 빗썸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조금 꿈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차 전지와 코인 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좀 유의미하다고 보시나요? 그게 사실은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도 제가 며칠 전에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이제 2차 전지가 죽음과 동시에 뭐 업비트나 빗썸 이런 데서 김치 코인들이 가격 펌핑이 있을 거다. 그래야지만 2차 전지에 있던 돈들을 뺏어 올 수 있으니까. 그게 며칠 전 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150만 원 찍고 내려가고 동시에 빗썸에서는 이제 별의별 코인들이 막 100% 200%막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가벼운 코인들이요. 예, 예. 무거운 것들도 빗썸에서만큼 500%씩 가두리라고 해서 거기서만 올리고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은 뭐가 진짜인지 모르죠. 저도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20대, 30대들이 요새 주식이랑 코인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중복되는 참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주식에서도 저같이 코인이랑 주식 같이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주식장을 보면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이렇게 펌핑이 조금씩 일어나 보면 여기도 가능하겠다. 우리도? 이러면서 같이 매수 버튼을 더 쉽게 누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기는 공유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처럼 뜨거운 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트레이더님이나 어머님처럼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투자자분들을 보면은 나도 저거 해보고 싶은데 오늘 살까 말까 이거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저 진짜 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쉬운 거 아니다, 주의할 점들이 있다, 경고를 하시거나 이런 점은 주의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4월에 그렇게 2개 병행했었잖아요. 그때 가장 크게 들었던 후회가 뭐냐면은 둘 다 어설프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변동성에 혹해서 참여하기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미리 타 있어도 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올 기회를 이제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동가경한테 배운 건데 운이 좋게 번 돈은 운이 없어서 잃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운이 좋게 내가 성장하지 않고 번 돈은 장이 나빠지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잃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는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위아래로 등락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엔 평균값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운이 좋게 벌어도 결국에 운이 나쁘게 잃고 운이 나쁘게 잃었어도 운이 좋게 벌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투자 인생은 충분히 길다. 나는 끝까지 가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해서 저도 이번에 주식이 사실 짧게 보면은 저 사람 코인만 하는데 주식에서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냈네? 진짜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주식시장을 1월부터 트래킹을 해왔거든요. 코인을 하지만서도 주식장 맨날 사진 찍고 오늘 있었던 뉴스를 보고 종목들 공부하고 다른 주식 유튜버분들 거래하시는 거 다 찾아보고 이런 게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해서 진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것만 알아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번에 주식을 하면서 제가 투자를 되게 좋아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저의 본질은 코인이지만 코인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좀 남는 시간에도 주식을 더 공부해가지고 둘 다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되게 부족한데 똑똑한 척해 보이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운영하고 있는 코인하는 남자들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